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8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20점이 총 배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필터하는 그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자, 이곳에다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데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정보검색.accdb라는 이 파일에 들어있는 우리 정보 검색 결과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우리 이름이다, 학번이다, 성별이다, 중간이다, 우리 기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열만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 정보검색점 accdb 요 xx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 찾아가서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여기에서 기타 원본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되죠. 이곳에 들어가서 맨 밑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ms xx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아래쪽에 이제 커리 맙사를 사용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선택해라. 그 파일 이제 선택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우리 C 드라이브에 찾아가고요. 우리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길벗 커말 1급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엑셀 문제 풀고 있으니까 엑셀이란 폴더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기본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으니까 기본 모의고사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우리 기본 모의고사라는 이 폴더에 들어있는 모든 엑세스 파일이 다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보 검색이라는 거 요 파일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리 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이곳에 보니까 정보 검색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탭을 명이 써져 있죠. 요 앞에 이제 더하기 기호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클릭했더니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필드들의 그 제목이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름이다, 학번이다, 성별이다, 중간이다, 기말이다 해서 요 열만 사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름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번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30%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40%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 놓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눌러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이제 데이터 필터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면 학번에 첫 번째 글자가 이제 A인 거, B인 거, C인 거 그 행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학번의 첫 번째 글자가 A, B, C가 아닌 다른 데이터들은 가지고 오지 마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필터를 이제 걸어줘야죠. 그래서 우리 학번이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필터를 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번이라고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 중에서 학번에서 같은 걸 찾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 시작하는 값 학번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 값이 A인 거 찾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죠. 아니면 또는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시작값이 이번에는 이제 B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시작값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C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죠. 해서 우리의 학번이라는 그 필드가 있을 때 시작하는 값이 A 또는 B 또는 C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다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보는데 지금 문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해라 그런 지시사항은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침하고 이렇게 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커리 마법사를 통해서 가지고 온 그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엑셀로 가져가야 되니까 요 첫 번째 게 이제 선택이 돼 있으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맞춤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XS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해서 나타냈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우리는 요 XX 파일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지금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우리는 이제 피벗 테이블을 어디서부터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 세 번째 지상을 봤을 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이랑 우리 위치 이 두 가지는 뭐를 참조해라?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비율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곳을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있는 것들, 왼쪽에 있는 이 애들은 우리 행에 들어갈 그 항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제 열로 이제 처리해 주는 거죠. 해서 지금 여기에는 중간 30%, 기말 40%에서 이 값들이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될 거예요. 해서 그때 이제 값이 이제 두 가지 값이 나왔고요. 그리고 행으로는 우리 학번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행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열로 이제 사용되는 거는 우리 성별을 이제 열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이제 이름하고 이렇게 나왔죠. 요 이름이 이제 우리 필터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요. 그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는 그 시작 위치요. 그 시작 위치는 행과 열이 만나는, 행과 열이 이제 교차하는 그 지점이 지금 우리 A의 3번 셀이죠. 그래서 우리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터를 이제 이름에 갖다 놓고, 학번은 우리 행에 갖다 놓고, 성별은 이제 열에 갖다 놓고, 그리고 중간 30%, 기말 40%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값으로 그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데이터, 우리 피벗 테이블에 들어갈 그 위치는 우리 A의 3번 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A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눌렀더니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이 시작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온 그 필드들을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해서 이곳에다가 쭉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름이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필터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별이요. 성별이라는 건 이제 열로 이제 갖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학번이라는 거는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중간 30%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시그마 값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기말 40% 요것도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중간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그마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의 값을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시그마 값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그때 시그마 값이 이제 열에 이제 들어 있으니까 우리 중간 30%라고 해서 그 값들을 쭉쭉쭉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리고 기말 40%다 해서 이 기말 40%의 그 데이터도 열 단위로 이렇게 이제 열 단위로 이제 보여주죠. 근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가 행 단위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요 시그마 값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행으로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쭉 드래그해서 학번 밑에다가 우리가 갖다 놔주면 지금처럼 중간이다, 기말이다 해서 요렇게 이제 행 단위로 그렇게 이제 결값을 표시를 해줘요.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하고 이제 위치는 이제 잡아놨고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작성되어 있는 곳, 이곳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우리 위쪽에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때 우리 디자인이요. 요 디자인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 요것만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학번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학번 필드가 지금 여기 A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곳에 들어있는 그 학번의 데이터가
첫 번째 글자가 A면 A반이다. 그리고 B면 B반이다. 그리고 C면 C반이다. 그렇게 이제 그룹을 설정을 하래요. 자, 그럼 일단은 그룹 설정부터 좀 하자고요. 여기까지요. 자, 그럼 이제 A로 시작하는 것들 있죠? 여기에 A의 5번 셀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A로 시작되는 게 우리 A의 23번 셀까지죠. 이렇게 이제 범위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그룹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룹 1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식 입력줄 있죠? 이곳에 그룹 1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이제 A반이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룹 이름이 이제 A반으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B번 것도 하자고요. 쭉쭉쭉 이제 데이터 쭉 따라 내려가서 여기 이제 B003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자, 이곳부터 시작해서 우리 B로 시작하는 게 지금 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요만큼 이제 범위 또 지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또 그룹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룹 2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그룹 2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수식 입력줄에서 그룹 2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B반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제 B반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C반에 해당하는 건 이거 이제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이곳을 이제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수식 입력줄에서 그대로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C반하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룹 설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C반이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갔더니 이제 B반.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갔더니 A반하고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이 됐죠. 그리고 그림을 이제 참조를 해서 하위 수준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학번 2라는 곳에 A반이다, B반이다, C반이다 요것만 표시가 되어 있고 이곳에 보니까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자, 그때 A반이다, B반이다, C반이다 하고 써져 있고 그 앞에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더하기 기호가 다 붙어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거를 봤을 때 지금 A반 하고 써져 있고 그 앞에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붙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지금 학번 A로 시작하는 그 학번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A001이 됐든 얘가 됐든 아무 데이터나 하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확장 축소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체 필드 확장 축소 우리가 시킬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전체 필드 축소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하위 수준이 다 숨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 A반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 있죠. 요거를 이제 한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플러스로 만들어 주고 B반 것도 이제 플러스로 만들어 주고 C반 것도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지금처럼 또 똑같이 하위 수준이 싹 다 이제 숨어 버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돼요.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해도 되는 거고 지금처럼 요 기호를 이제 클릭을 해서 빼기로 돼 있던 거를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중간 30% 그리고 기말 40% 이 두 개 필드를 그림과 같이 우리 열 합계 비율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중간 거 먼저 하자고요. 중간 30%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곳에 값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지금 문제에서 열 합계 비율로 나타내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 합계 비율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기말 것도 하자고요. 기말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값 표시 형식 여기서 우리가 열 합계 비율 요것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지상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상대로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했으면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랑 지금 방금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필터 부분은 우리가 손대지 않았지만 그래도 문제 그림에 똑같은지 확인하라고요. 그리고 행도 똑같이 이제 전부 다 확인해주고 아래쪽에 있는 이런 제목들도 싹 다 이제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그마 값에 이제 해당하는 이 부분들도 싹 다 이제 확인해주고 우리 열에 이제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지금 중간이다 기말이다 해서 전부 다 이제 합계가 계산되어 있죠. 이것도 전부 다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확인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그림과 100%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지상을 처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C의 3번부터 C의 24번 그 영역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C열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성별이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곳에는 남 또는 여만 입력이 되도록 이제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별이 들어있는 이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C의 24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데이터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것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제한 대상을 이제 걸어주면 되겠죠. 우리는 남 아니면 여 그렇게 두 글자 중에 이제 하나만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제한 대상을 우리가 이제 목록으로 만들어주고 그때 이제 우리가 남이다 여다 그걸 이제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남 여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우리 요만큼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CA3에서 CA24번 그 영역에 셀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이 이제 설명 메시지가 이제 표시되게 하래요. 우리 설명 메시지에 보니까 지금처럼 성별 입력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 그때 이제 메시지가 남과 여 중에서 우리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요 글씨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설명 메시지라는 요 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요 설명 메시지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셀을 선택했을 때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 주세요. 이곳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어야죠. 여기 문제에 봤을 때 셀을 이제 클릭했을 때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으니까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때 이제 제목 입력해라. 그리고 이제 설명 메시지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굵은 글씨 첫 번째 줄이 이제 제목에 해당하는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 설명 메시지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다가 여기다 이제 성별 입력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설명 메시지에다가 남과 여 중에서 선택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이 이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오류 메시지 창을 보면 지금 제목은 이제 오류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때 이제 오류 메시지는 입력 데이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제 요 그림이 이제 경고 그림이거든요. 요 경고 그림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류 메시지라는 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때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 주세요. 요게 이제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되어 있어야 되고 그때 이제 그림은 이제 스타일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경고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그리고 제목은 이제 오류다 해서 우리가 두 글자만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그때 이제 오류 메시지는 입력 데이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점까지 똑같이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곳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했다가 그리고 우리가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C의 24번 그 영역 중에서 아무 곳이나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우리가 여기 이제 삼각형 요거 이제 찍어 봤을 때 지금처럼 남여하고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한 대상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 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숫자 1을 썼어요. 숫자 1을 쓰고 나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지금처럼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 오류 메시지 요 창이 문제 그림이랑 이제 똑같은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제목은 오류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입력 데이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도 똑같이 이렇게 떴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취소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 메시지 뜨는 것도 이제 확인했고요. 오류 메시지도 이제 뜨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여 요 두 글자만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제한 대상 설정한 것도 전부 다 이제 확인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이제 필터 도구를 이용하래요. 필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 1번에서 총점 100%요 필드가 있대요. 우리 총점 100% 필드가 지금 우리 HR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필드 중에서 80 이상 90 이하인 그 데이터만 필터링을 먼저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제목들이 써져 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정렬의 필터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필터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그러면 모든 필드에 이런 제목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다 붙습니다. 그 중에서 총점 100% 여기서 할 거니까 총점 100%에서 요 삼각형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숫자 필터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80 이상 90 이하인 그 데이터만 이제 필터링을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이곳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해당 범위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자, 해당 범위 요거 땅 하고 이제 찍을게요. 찍었더니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총점에 들어있는 그 값이 80 이상 90 이하인 그 데이터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해당 범위만 찍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에 이상이라는 그 기호가 붙고요. 여기에 이제 이하라는 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습니다. 그러면 80 이상 90 이하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 총점에 대해서 80에서 90 그 사이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필터가 돼서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우리 총점 100%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자동 필터 단추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숫자 오름차순 정렬, 숫자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숫자 내림차순 정렬 요것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 총점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이 쭉쭉쭉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지상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1번 문제, 2번 문제 이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그런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뭐 딱히 크게 막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이 해당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